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장윤미, 이수희 변호사도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따끈따끈한 정치 소식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유승민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부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보수 재건을 위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신설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의 이 제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개혁보수를 향한 저의 진심을 남기기 위해 오늘 저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보수가 힘을 합쳐서 개혁보수를 향해 나아가는데 저희 불출마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차장님 보면은 네. 뭔가 더 이런 결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총선 불출마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뭔가 수그리고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뭔가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배수의 진을 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신설 뭐 창당 이거는 뭐 합당 어떤 느낌 어떤 내용인 겁니까? 네.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구 동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아닙니까? 대구 동구을에 내가 출마 안 할 테니까 대구 경북에서 과감한 물갈이 공천을 하자. 이런 메시지를 본인의 불출마를 통해서 밝혔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냥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신설 합당 아닙니까? 신설 합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합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범보수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이 그 혁신과 통합에 걸맞는 그런 정당을 만들자.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주장하지 말라라는 이제 메시지가 이 신설 합당에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이번 이제 황 대표와 이 유승민 위원장의 만남이 유승민 위원장이 먼저 제안을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이 난 후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난 6일 날 유승민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러죠. 황교안 대표에게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전격적으로 이번 주말에 만나자고 했는데 만날 걸로 알려졌는데 어제는 안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오전에 저런 제안을 이제 공개적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6일 날 유승민 의원이 문자를 보내기 전, 그 5일 전날에 그 새 보수당에서 이제 의원들끼리 그 굉장히 격론이 벌어졌다는 거죠. 어떤 경론이? 한국당하고 이제 통합을 할 거냐. 뭐 지금 이제 그때까지는 유승민 의원은 선거연대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하고의 통합을 유승민 의원은 내켜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개혁 이미지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을 거고. 그런데 이제 다른 의원들의 경우에는 한국당하고 통합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새보수당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은 어떤 의원이 그 유승민 의원에게 그러면 형님이 탈당을 하셔야겠네요.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국당하고 통합을 원하니까 혼자 선거연대를 얘기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한테 탈당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마 새 보수당 안의 분위기는 한국당하고 통합을 원하고 있으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이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다른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뭐 본인이 그렇다고 광야로 혼자 탈당할 수는 없는 거야.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새 당을 만든다고 하지만 유승민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당대당 통합이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그 당의 각각의 지금 새보수당과 한국당이 합류하는 뭐 그런 이제 제3의 모델을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저는 유승민 의원에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이제 그 얘기는 했죠. 지금 그 반문 연대로 모여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제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 총선 불출마 선언이 개혁 보수를 향한 저의 진심을 남기기 위해서 총선을 불출마하겠다. 이거는 저는 자기 희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출마도 뭐 희생의 하나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그 개혁 이미지, 새로운 보수 이미지는 저는 수도권에서 바람을 좀 몰아줬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승민 의원에게 원하는 거는 수도권 출마예요. 서울 출마. 근데 그거를 저버리고 불출마를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좀 여전히
자기가 더 앞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네. 네. 장 변호사님 보면은 이 유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의 어떤 통합의 어떤 물결에 봤을 때 어떤 좀 영향을 미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보수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느슨한 선거 연대 등 당대당 통합이든 뭐 정치 공학적으로 같이 합하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일성을 보면 개혁 보수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이제 보수 통합이라는 큰 고비는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 남은 이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과 이 유승민 대표 측의 숙제로 과제로 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청받는 상황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게 어느 정도 조금 정치인으로서는 판단 미스였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일단 본인이 대구에서 계속해서 출마 의지를 밝혔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건 자기 희생으로 어쨌든 유권자한테 다가가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대표가 이런 선언을 했을 때 대구에 대해서 개혁 보수를 대표할 만한 개혁 보수의 기치를 이제 담보할 만한 인사를 공천하라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할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황이 이런 요구를 녹록하게 담아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당장 황교안 대표의 출마, 종로 출마, 험지 출마 이 발표가 있은 이후에도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반발하면서 본인은 뭐 무소속, 뭐 탈당을 하고라도 계속해서 출마를 하겠다는 본인의 이제 자유한국당 깃발을 꽂으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이 일단 큰 고비는 넘겼지만 그리고 보수의 어떤 대통합의 전제는 이제 꾸려졌지만 앞으로 남은 과정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부처장님. 네. 오늘 안철수 전 대표 신당 발기인 대회까지도 열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총선 전에 범보수 빅텐트 가능할까요? 네. 일단 좀 시작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승민 의원의 그 신설 합당 그 제안 이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화답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합해봐야 이것은 2016년 총선 이전으로 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2016년 총선 때는 유승민 의원을 공천하지 않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뺄셈 정치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이전으로 복원하자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안철수 지금 전 대표의 어떤 이제 그 거취가 될 텐데요. 오늘 신당 창당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총선까지 완주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겠지만 과연 완주가 될지 아니면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신설 합당의 하나의 중요한 새로운 축으로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의 어떤 한 일원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합류하게 될지 뭐 여기에 조금 이 총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보면은 이 모든 이 보수 통합의 어떤 분수령 같은 이런 분위기는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난 이후부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 출마의 변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종로 구민 여러분,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지금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랑스러운 종로를 반드시 무능 정권 심판 1번지, 부패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보면은 지금 큰 라이벌인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조차 안 해요. 보면은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요. 뭔가 이낙연 전 총리 패싱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뭔가 이게 의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 4월 총선의 그 큰 프레임은 지금 이제 여당 의원들은 나오면 후보들은 나오면 그럴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의 국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의 후보들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울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계속 어렵고 많이 했었죠. 소주성부터 시작을 해서 외교 문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들고 나올 텐데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 간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종로의 상징은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미래 대권 후보들끼리의 경쟁이다. 정치 1번지 보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대권 후보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누가 승자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뒤늦게 또 그 링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프레임 전쟁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프레임을 선점을 참 잘했다고 보입니다. 네. 네, 장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이낙연 전 총리는 일찌감치 이제 출마를 얘기를 했고, 네. 또 선의의 경쟁을, 신사적 경쟁을 펼치고 싶다,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황교안 대표가 좌고우면하면서 계속 결단을 못 내리던 상황에서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이제 경쟁이 잘 되지 않는 후보군이 막 거론되면서 출마 가능성이 이제 언론에 보도될 때는 안심을 했겠지만 이 황교안 대표, 그래도 녹록지 않은 중견 정치인이고 대선 주자입니다. 이전까지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압도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사실상 황교안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하기 이전이라서 실제로 이번 주말에 황교안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여론조사를 돌리면 상당한 어떤 간극이 좁혀질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선이 더 가시화될수록, 선거운동이 구체화될수록 그 간격은 사실상 점점 좁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도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걸로 보인다. 지금 보면 민주당의 이제 정치 신인들, 험지에 출마한 이제 예비 후보들, 후원 회장을 자처하면서 지원 유세에 나설 이런 뜻도 밝히고 있는데 아마 선거가 좀 더 구체화되고 이제 총선이 임박할수록 본인 선거에 좀 더 주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정세균 현 총리와 종로에서 맞붙었을 때 상당히 우세가 점쳐지고 있던 상황에서 지원 유세나 외곽으로 이제 당 차원의 이 선거 전략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선거에서 패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지금 추세로라면 승기가 더 이낙연 총리 측에 기울었다라는 전망이 있지만 선거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구자웅 차장께 마지막으로 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좀 이제 뭔가 분출되는 느낌입니다. 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김태호 전 지사나 홍준표 전 대표에게 전화해서 험지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의 반면에는 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한 느낌입니다. 저희 네. 민주당에서는 잘 잠잠하게 공천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총선 한 70, 60일, 70을 남긴 상황에서 이렇게 분출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잠잠하게 잘 가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일단 여당으로서는 조용히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조용한 게 좋은 네,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악재를 제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 연휴 직전에 그 문석균 씨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 아빠 찬스 논란이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 부동산 정책의 이렇게 내로남불 문제도 사실상 제거가 됐고요. 네. 이제 정봉주 전 의원 한 분이 남아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아마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으로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당은 이 공천 관리를 상당히 좀 조용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야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것이 그 분열로 나타나서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건 무풀보다는 악풀이 낫다고요. 무풀보다는 악플이 네, 낫다. 왜냐하면 네. 야당에게 국민의 관심을 자꾸 돌리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김태호 전 지사가 지금 고향을 계속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건 자기 욕심을 부린다라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홍 전 대표나 이 김태호 전 지사에 대해서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 좀 이게 반감이 커질 수 있고 네. 오히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에게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저 시끄러운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끄러움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이 공천 관리를 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보수 통합 진행 상황과 총선 빅매치 종로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